밤에 침대에 누워서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고민한 적 있나요? 왜 그렇게 많은 것을 내게 숨기는지, 왜 내가 가까워질수록 그는 더 멀어지는지, 왜 그는 자신을 조각조각 조금씩만 열어 보이는지, 마치 퍼즐 조각의 절반이 없는 그림을 맞추려는 것처럼. 잘 들어요. 그가 감정적으로 닫혀 있어서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종종 그가 당신 곁에서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걸 아무도 말해주지 않아요. 남자가 어떤 여자 곁에서 진정한 안전함을 느낄 때 모든 것이 달라져요. 그의 에너지가 변하고 그의 행동이 바뀌고 지금껏 침묵이나 냉소 뒤에 숨어있던 그의 사랑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당신이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요. 그런데 남자가 정말 안전하다고 느끼는 순간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영상 끝까지 보면 심리학적으로 입증된 8가지 뚜렷한 신호를 알게 될 거예요. 바로 그때 진짜 사랑이 시작돼요. 어떤 남자들은, 심지어 가장 강하고 리더십 있고 방안을 압도하며 모든 책임을 지는 사람들도, 당신을 깊게 바라보면서도 영혼은 수마일 떨어진 데 있는 것처럼 느껴진 적 있지 않나요? 그들은 정치, 스포츠, 최근 투자 얘기는 잘하지만 아버지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아요. 조용히 울었던 해에 대해서도, 자신을 잃었다고 느꼈던 순간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남성의 심리는, 특히 성취와 정복에 집착하는 이 세상에서는 연약함을 곧 파괴와 동일시하도록 교육받았기 때문이에요. 수치심은 그들의 조용한 동반자가 돼요. 그리고 남자가 감정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한, 여자의 존재를 자신의 자아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는 한, 영혼의 안식처로 보지 못하는 한, 그는 절대 자신의 진짜 내면을 보여주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아이러니가 있어요. 많은 여성들이 이 침묵을 얕음으로 오해해요. 하지만 사실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그 깊이예요. 그는 숨기고 있는 게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 숨기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어요. 충족되지 않은 기대, 감정적으로 부재한 어머니에게 받은 오래된 상처, 냉담했던 아버지, 실패한 사랑의 기억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믿음을 강화시켰죠. 내 진짜 모습을 본다면 아무도 남지 않을 거야. 그리고 여성적인 에너지가 그에게 통제 대신 수용을 제공한다면, 불완전함을 위한 심리적 공간을 허용한다면, 그는 계속해서 퍼즐처럼 말하고 표면적인 이야기만 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남자가 자신이 평가받지 않고 공감 속에서 진심으로 이해받는다고 느끼면 그의 내면에서 벌어지던 조용한 전쟁이 멈추기 시작해요. 그때 그는 말을 시작해요.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풀어내기 위해서. 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것들을 당신에게 털어놔요.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그의 패배들을요. 경제적인 파산, 그를 산산조각 낸 외도, 자신이 충분하지 않다는 두려움, 새벽 3시 옆에 누군가 있어도 몰려오는 외로움. 이건 단지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이건 길 잃었던 영혼의 조각들이 마침내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진정한 변화가 시작돼요. 그뿐만 아니라 당신에게도요. 당신은 더 이상 충분히 괜찮은 여자가 되려고 애쓰는 여자가 아니에요. 당신은 그가 자신의 인간성을 수치심 없이 볼 수 있는 거울이 돼요. 이건 아주 깊은 영적인 힘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신성한 책임도 동반돼요. 구하려 하지 않기, 고치려 하지 않기, 어머니처럼 굴지 않기, 그냥 그를 안아주는 것. 그런데 많은 여성들은 아직 자신이 독성 관계에서 받은 상처를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순간을 공존의존과 혼동해요. 많은 이들이 침묵이 필요한 순간에 해결책을 제시하려 들어요. 남자가 찾는 안전함은 해답 속에 있지 않아요.
당신의 존재 안에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감정적 혼란을 마주한 경험이 있는 여성만이 그 평온함을 줄 수 있어요. 진정 가치 있는 여성은 단지 자신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녀는 고요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남자는 처음으로 깨닫게 될지 몰라요. 자신이 사랑받기 위해서 더 이상 무언가를 해낼 필요가 없다는 것을요. 물론 이 순간은 아주 연약해요. 그는 다시 물러날 수도 있고 당신의 안정감이 진짜인지 시험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자신이 정말로 보여질 수 있는 존재인지 의심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트라우마 위에 쌓인 신뢰는 직선처럼 치유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나선처럼 돌고 돌아 회복돼요. 그렇다면 진짜 질문은 이거예요. 그가 다시 상처를 드러낼 때 당신은 중심을 잃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나요? 당신 자신을 잃지 않고 공간을 유지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이렇게 춤이 시작돼요. 당신은 알게 될 거예요. 사랑이 두려운 남자는 자기 확신이 과도하게 커져요. 마치 연극 같아요. 자랑, 냉소적인 유머, 자신의 성공을 갑옷처럼 뽐내는 행동들. 하지만 그의 말이 아니라 에너지를 보면 알게 될 거예요. 그는 연결되려는 게 아니에요. 그는 숨으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정적 안전을 경험해 본 적 없는 남자에게 침묵은 노출처럼 느껴지고 친밀함은 신문처럼 느껴지니까요. 그래서 그는 빠르게 말하고 자주 접촉하고 공간을 차지하고 퍼포먼스를 해요. 그리고 많은 여성들, 특히 나르시시스트적이거나 감정적으로 다친 남자와 관계를 맺어본 여성들은 이런 퍼포먼스에 끌리고 해석하려 하고 인정받기 위해 애써요. 하지만 바로 여기서 역설이 생겨요. 남자가 더 이상 연기하지 않게 되는 순간, 가면이 벗겨지고 방이 조용해지고 그가 당신을 감동시키려 하지 않고 그저 숨을 쉬게 되는 순간, 비로소 진짜가 태어나요. 하지만 이 순간은 조용해요. 섬세해요. 그리고 당신이 자신의 여성적인 침묵에 뿌리 내리지 못했다면 이 순간을 지나쳐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변화는 불꽃놀이처럼 다가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고요 속에서 오는 거예요. 그가 당신에게 피곤한 모습을 보여주는 저녁, 식당을 고집하지 않는 순간, 변명하지 않고 그냥 쉬는 순간. 그건 당신이 꾸며진 모습이 아니라 진짜 사람을 보게 되는 순간이에요. 영웅이 아니라 인간으로 보이는 그를요. 바로 거기에서 진정한 여성성, 상처받고 왜곡된 것이 아니라 이 치유의 에너지로 변해요. 왜냐하면 진짜 여성성은 수동성이 아니에요. 복종이 아니에요. 허용이에요.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 부끄러움 없이. 남성이 느려지고 숨쉬고 돌아올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는 것. 하지만 이 에너지는 자기 자신의 생존용 가면을 벗어던진 여인에게서만 나와요. 만약 당신이 여전히 과거의 상처,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나 완벽함, 희생을 통해 가치를 증명하려는 욕구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면 그가 노력하지 않는 모습을 무관심으로 오해하게 될 거예요. 당신은 보이지 않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사실은 그가 당신을 진짜로 보기 시작했는데도 당신은 고요함 대신 강렬함을 찾게 될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많은 관계가 실패해요. 남자가 마침내 자신을 안전하다고 느끼기 시작해요. 그는 긴장을 풀어요. 그의 에너지가 부드러워져요. 그의 구애가 조용해져요. 그리고 여자는 알지 못한 채 그것을 거리두기로 오해해요. 전엔 나한테 푹 빠졌는데 이제는 멀게 느껴져. 하지만 그는 떠난 게 아니에요. 그는 도착한 거예요. 문제는 당신이 혼돈을 사랑의 패턴으로 알고 있다면 평화는 거절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질문은
왜 그가 더 이상 나를 위해 애쓰지 않을까가 아니라 그가 드디어 연기를 멈출 만큼 안전하다고 느낄 때 나는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불꽃놀이를 바라지 않고 그 공간을 지킬 수 있을까? 나는 그가 사냥하던 목표물이 아니라 그가 돌아오는 장소라는 그 신성함을 알아볼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치유하고자 했던 바로 그 관계 패턴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순환이 다시 시작돼요. 하지만 당신이 그 공간을 지킬 수 있다면 쇼는 끝나고 진짜 남자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거의 모든 여성의 삶에는 이런 순간이 있어요. 그는 조언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인정받고 싶은 거였다는 걸 깨닫는 순간. 당신은 사랑스럽고 현명하게, 부드럽게 자신의 시각을 제안하지만 그는 피하고 차단하고 심지어 비난당했다고 느껴요. 그리고 당신은 그 가면 뒤에 숨은 연약한 자아를 느끼게 돼요. 누군가 앞에서 실패해도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걸 배워본 적 없는 소년을 느끼죠. 이게 바로 심리적 방아쇠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고 믿는 남자에게 조언은 판단처럼 느껴지니까요. 그리고 많은 여성, 특히 감정 노동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려 배워온 이들은 과하게 반응하게 되어 설명하고 변명하고 감정적 외줄 위를 걷고 온 관계를 어깨에 짊어지게 되죠. 하지만 남자가 당신 곁에서 감정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고 당신의 존재를 통제가 아닌 안식처로 느낄 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그는 당신의 의견을 물어봐요. 약해서가 아니라, 비전이 없어서가 아니라 드디어 당신의 시각을 존중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진심으로 들어요. 반응하기 위해서도, 예의로도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순간 그가 자신의 내면 세계를 당신에게 열어줄 때 그것은 단순한 연결의 표시가 아니에요. 그건 급진적인 신뢰의 행위예요. 누군가가 당신의 내면에 닿게 허락하는 건 나는 전지전능하지 않다. 나는 배우고 싶다고 인정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더 깊은 고리가 시작돼요. 많은 여성들, 특히 막 유독하거나 자기중심적인 관계에서 벗어난 여성들은 이런 내면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이란 남자에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 그가 아직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다면 당신이 그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것. 그래서 그들은 관계 안에서 멘토십이나 감정적 부트캠프 같은 역동에 빠지게 돼요. 하지만 그에게 압박 속에서 가르친 것은 당신이 끊임없이 퍼포먼스로 유지해야 할 것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남자가 단지 당신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듣는 것이라면 그는 당신의 지혜를 진정으로 통합한 것이 아니다. 그는 단지 두려움에 반응하고 있을 뿐이다. 진정한 가치를 지닌 여성은 자신의 지능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그녀는 들려주기 위해 애원하지 않는다. 그녀는 초대받았을 때 자신의 통찰을 나누고 거절당하더라도 중심에 머문다. 왜냐하면 그녀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남자가 그녀의 감정적 진실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그가 얼마나 감정적으로 안전함을 느끼고 있는지를 정확히 보여준다. 그리고 여기서 고통이 시작된다. 당신이 반복적으로 거절당하고 작아지고 오해받는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이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그가 아직도 심리적 루프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 자신의 자아상 일부를 내려놓는 것과 같다고 느끼는 루프에. 그리고 감정적으로 안전하지 못한 대부분의 남성들은 연결보다 통제를 우선시한다. 그러니 진짜 질문은 이것이다. 당신은 진실을 소화할 수 있는 남자와 당신의 통찰을 나누고 있는가? 아니면 당신의 지혜를 그의 자율성에 대한 위협으로 여기는 남자와 나누고 있는가? 진정으로 안전함을 느끼는 남자는 당신의 관점을 단지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존중한다. 받아들이고 자신의 결정에 포함시킨다. 당신 없이는 리드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함께 나눈 비전이 혼자 꾸는 꿈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전한 연결 속에서도 두려움은 다시 찾아올 수 있다. 오늘은 귀 기울이다가 내일은 방어적이 된다. 내가 그녀의 말을 들으면 나는 나 자신을 잃을지도 몰라. 이러한 오래된 믿음들이 다시 자극될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은 또다시 선택의 기로에 선다. 그의 불안함을 관리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진실에 남을 것인가? 오늘날의 사랑 문화에는 위험한 전제 조건이 있다. 관계는 50대 50으로 공정하고 균형 잡혀야 한다는 것. 하지만 진정한 친밀감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 두려움이 있는 한 그렇지 않다. 둘 다 아직도 어린 시절의 잔해를 품고 있을 때는 더더욱 그렇다. 특히 감정적 안전을 경험한 적 없는 남자들에겐 관계 초기에 보이지 않는 점수판이 존재한다. 누가 더 많이 줬는가? 누가 먼저 말했다? 누가 마지막으로 사과했는가? 슬픈 점은 이것이 이기심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용당할까봐 두렵고, 약하게 보일까봐 두렵고, 다시 상처받을까봐 두렵다. 그래서 이 점수 매기기는 방어 전략이 된다. 정의로움처럼 보이는 감정적 갑옷. 하지만 이 계산은 거짓이다. 사랑은 거래가 아니다. 내가 이것을 했으니 너는 내게 저것을 줘야 해.는 사랑이 아니라 감정적 회개다. 균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논리로 위장한 두려움일 뿐이다. 남자가 감정적으로 진정한 안전을 느낄 때 더 이상 트라우마에 반응하지 않고 낡은 생존 메커니즘을 되풀이하지 않을 때 그는 게임을 멈춘다. 이기려 하지 않는다. 그는 단지 주고 싶어서 준다. 뭔가를 되돌려 받으려는 기대 없이. 그리고 이 순간은 비록 매우 조용하지만 혁명적이다. 이 순간 그는 당신을 경쟁자로 보지 않고 동반자로 보기 시작한다. 누군가를 뛰어넘어야 할 존재가 아니라 함께 구축하고 싶은 사람으로 본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부터 다시 조심해야 한다. 만약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나 감정적 방치에서 벗어나온 여자라면 사랑이 부드럽게 흐르기 시작할 때 오히려 불안해질 수 있다. 그가 걱정 마, 내가 할게 라고 말하면 당신은 안심하지 않고 경계하게 된다. 어딘가에 덫이 있을까봐. 왜냐하면 당신의 신경계는 잊지 않기 때문이다. 부서지는 애정, 무기로 사용된 침묵, 얻어내야만 했던 사랑. 그것을 기억한다. 그래서 당신도 무의식적으로 점수를 매기기 시작한다. 누가 먼저 연락했는가? 누가 먼저 칭찬했는가? 말해질 수 있는 것과 두려움에 눌려 삼켜지는 것들 사이에서 사랑은 서서히 죽어간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연결을 질식시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한 사람이 용기를 내어 이 패턴을 깰 때 나는 더 이상 점수 매기지 않아. 오늘 내가 지더라도 나 자신을 완전히 보여줄 거야. 그때 아주 오래된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한다. 그때 사랑은 협상이 아니라 헌신이 된다. 그리고 남성에게 이 변화는 취약함을 더 이상 위협으로 느끼지 않을 때 비로소 일어난다. 주는 것이 손실이 아니라 성장처럼 느껴질 때. 하지만 여전히 그는 과거로 미끄러질 수 있다. 오래된 패턴들이 유혹한다. 그는 다시 공정함을 원하고 통제를 원한다. 내가 더 많이 주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질문과 함께 점수판은 다시 조용히 돌아온다. 문제는 그가 그것을 제때에 알아차릴 수 있을까? 그리고 당신은 아니면 사랑이 막 숨을 쉬기 시작했을 때 그 게임이 다시 시작되는가? 꽃이나 화려한 제스처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괜찮아라고 말할 때 그 말을 믿지 않는 그의 눈빛으로 나타나는 사랑이 있다. 당신 미소 속 떨림과 눈빛 속 피로를 그는 알아차린다. 그리고 아무 설명도 요구도 없이 그는 반응한다. 통제가 아니라 섬세함으로. 그것이 감정적으로 안전한 남자의 특징이다. 그는 소유욕이 아니라 연결감에서 오는 감정적 보호를 제공한다. 하지만 여기엔 역설이 있다. 감정적으로 다친 남자에게 상처받은 여성들, 감정을 무시당하고 직관이 부정당하고 눈물이 외면당했던 여성들, 이런 보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를 수 있다. 그녀들의 신경계는 거절을 예상한다. 지지가 아니라. 그래서 그는 먼저 다가와 아무 말 없이 보듬어 줄 때 그녀는 움찔한다. 그것을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면이 여전히 경고음을 울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관계 트라우마의 가혹한 진실이다. 진짜 안전이 찾아왔을 때조차 우리는 그걸 의심한다. 당신의 필요를 감지하는 감정적으로 섬세한 남자는 당신이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그는 친구, 타인, 혹은 심지어 자기 자신이 당신의 경계를 넘었을 때도 그것을 알아차리고 반응한다.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도 두려워서도 아니다. 그의 안녕과 당신의 안녕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가 자신의 결정, 언어, 침묵 속에 당신의 정서적 안전을 포함시킬 때 그것은 쇼가 아니다. 그것은 깊은 유대다. 많은 여성이 한 번도 인식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랑의 형태다. 하지만 남성의 감정적 안전은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그것은 둘 사이의 역동에서 자란다. 당신의 에너지에서. 그가 혼란스럽고 불안전하고 상처받기 쉬울 때. 당신이 보내는 신호에서. 당신이 비판, 조롱, 경멸로 반응하면 그는 감정적으로 멀어진다. 그러나 당신이 존재감 있게 조용한 여성성의 중심으로 반응하면 그는 당신을 통해 자기 조절을 배우기 시작한다. 의존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신경계는 서로를 조절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문제는 당신들은 함께 평화를 조율하고 있는가? 아니면 혼돈을? 많은 귀한 여성들의 비극은 여기에 있다. 그녀들은 스스로를 치유했다. 여성성을 역할이 아니라 본질로 되찾았다. 그러고 나서 그녀들은 남자들을 끌어당긴다. 그녀들의 몸뿐만 아니라 안정성까지 원하는 남자들. 그리고 그 안정성은 남자들을 두렵게 만든다. 왜냐하면 평화를 경험해 본 적 없는 남자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당신을 시험한다. 악의에서가 아니라 무의식적인 방어 반응에서. 그는 당신의 경계를 확인하고 당신의 고요함이 진짜인지 아니면 단지 반응인지 알아보려 한다. 그리고 당신이 그에게 어떻게 나를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려 애쓰는 순간 당신이 자기 자신을 잃는다면 균형은 무너진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가 당신의 보살핌을 원하면서도 동시에 당신의 가까움이 두려운 그 순간에 그가 오늘은 감정적으로 깊게 열리고 내일은 다시 사라져 버릴 때 당신은 어떻게 스스로를 지키는가? 보호받아야 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서 관계에는 조용한 전환점이 있다. 그가 갑자기 미래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리고 그 미래 속에 당신이 있을 때 그의 야망에 덧붙여진 장식으로서가 아니라 그의 계획의 동승자로서가 아니라 그의 감정적 지도의 중심으로서 그것은 조용히 시작된다. 그는 5년 뒤의 계획을 말하면서 당신의 이름을 언급한다. 그는 자신의 속도를 당신의 리듬에 맞춘다. 이 순간부터 그는 더 이상 자신이 혼자서 얼마나 멀리 갈 수 있을지를 계산하지 않는다. 그는 두 사람이 함께
얼마나 멀리 뻗어나갈 수 있을지를 본다. 감정적으로 안전한 남자에게 이 변화는 포기가 아니라 통합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이런 장기적인 관계의 시야는 남자가 친밀함을 자유의 위협이 아닌 삶의 의미를 확장하는 것으로 인식할 때에만 가능해진다. 그리고 그것은 압박, 조작, 협박으로 오지 않는다. 그것은 당신과 그 사이의 감정적 공간이 서로에 대한 존중으로 깊이 뿌리내려 있을 때에만 헌신이 협상된 의무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느껴질 때에만 가능하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귀한 여성이 모든 것을 바꾼다.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함으로써가 아니라 그녀를 제외하는 것이 방향을 잃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의 명확함과 존엄을 몸소 드러냄으로써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성적인 패턴에서 벗어나 자신을 치유한 많은 여성들에게 이런 형태의 사랑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당신은 머릿속으로는 미래를 계획하고 있지만 그는 현실에서 변명을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은 시적인 거짓말로 미래를 가장했던 나르시시스트를 견뎌냈습니다. 거의라는 경계선에서 당신을 붙잡아두던 감정적으로 닿을 수 없는 남자를 지나왔습니다. 그는 두고 보자고 말했지만 진심은 절대 아니야 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남자가 아무렇지 않게 장기적인 계획에 당신을 포함시키기 시작할 때 두려움 없이 거창한 말도 없이 당신 안에 무언가가 얼어붙을 수 있습니다. 그를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진짜 가까움이 가능하다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의 씁쓸한 아이러니입니다. 당신은 진짜 사랑을 알아볼 만큼은 회복했지만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만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배신에 대비하며 긴장하고 있고 마음은 열리고 있습니다. 숨겨진 동기를 찾으려 하고 그의 속도를 의심하며 그에게 바람이 아닌 의무가 될까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남자가 당신의 시간, 성장, 리듬 등 당신의 필요를 자신의 계획에 포함시키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짐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 그의 삶의 방향성에 당신의 존재가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의 내면 구조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그것이 그에게도 트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가 당신을 포함시키기 시작하면 당신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 감정적으로 미성숙하다면, 독립성이 상처받지 않음과 동일하다고 믿는다면 그는 물러설 수 있습니다. 사랑을 통해 자율성을 잃는지를 시험하려 들 수도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를 안심시키고 너무 많이 주며 다시 자신을 증명하려 든다면 이미 극복한 패턴으로 다시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가 당신을 포함시키다가 갑자기 속도를 늦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주는 우리라고 말하고 다음 주는 나라고 말한다면, 당신에게 지도를 건네주고는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 함께하는 목표를 가슴에 간직하면서도 그를 쫓지 않을 수 있을까요? 꿈이 흔들리기 시작해도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요? 모든 관계에는 이런 깨지기 쉬운 성스러운 순간이 있습니다. 남자가 실수 후 당신의 눈을 바라보며 내가 틀렸어 라고 말할 때 변명도 정당화도 당신을 탓하는 것도 없이 오직 하나, 날것에 열린 깨달음. 그리고 많은 여성들, 특히 나르시시스트의 패턴을 겪은 여성들에게는 이 순간이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느껴집니다. 수년 동안 모든 책임을 당신이 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심리적 지뢰밭을 지나왔습니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고통을 삼켰습니다. 그렇기에 남자가 실제로 책임을 지기 시작할 때 이론이 아닌 구체적이고 느껴지는 방식으로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수 있습니다. 낯선 영역입니다. 진정한 감정적 연결의 시험은
높은 곳에서 얼마나 잘 맞는가가 아니라 깊은 곳에서 다시 어떻게 만나는가입니다. 수치심이 올라오고 자아가 굳어지고 거절, 굴욕, 투명함 같은 오래된 상처들이 다시 떠오를 때 많은 남성들은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그들은 이런 내면의 불을 다루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하라, 남 탓해라, 통제하라 배웠습니다. 취약함은 약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자아에 대한 공격일 뿐 아니라 정체성에 대한 공격이 됩니다. 남자가 감정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는 한, 자신의 약점이 불리하게 쓰일 수 있다고 믿는 한, 그는 이 순간을 피할 것입니다. 하지만 안전함이 존재할 때, 당신의 여성성이 판단이 아니라 지지를 제공할 때, 그는 깨닫습니다. 틀릴 때 힘을 잃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을 얻는다는 것을. 가면이 벗겨지고 진실한 무언가가 드러납니다. 실수를 인정할 수 있는 남자는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더 이상 강함을 연기할 필요가 없는 만큼 충분히 강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가 자신의 그림자를 인정하지 못하고 실수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사랑은 무대가 되고 관계는 연극이 됩니다. 당신은 목소리를 되찾은 당신은 다시 예전처럼 모든 잘못을 짊어지고 관계를 유지하려는 역할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대는 이중적입니다. 그는 무너지지 않고 진실을 말하기 위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 당신은 그를 구원하거나 수치심을 주지 않으며 그의 겸손을 위한 공간을 유지하는 것. 그가 내가 틀렸어 라고 말할 때 그는 내면 깊은 자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사랑받을 수 없다고 느낄 때도 당신은 여전히 나를 볼 수 있나요? 만약 당신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고 당신의 욕구가 아직 울부짖고 있다면 당신은 그 폭풍을 터뜨리고 싶어질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느낀 고통을 그에게 느끼게 하고 싶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순환이 다시 시작됩니다. 치유는 복수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의 취약함을 강인함으로 마주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잊지 않고 용서하는 건 어떤 모습일까요? 변명을 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건, 자신을 배신하지 않고 자비를 보여주는 건 가능할까요? 붙잡기 위해 사과하는 남자와 갑옷 없이 사랑하는 법을 배운 남자의 차이를 알아볼 수 있나요? 여성에게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그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감정적 공간을 어떻게 형성하는가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자신이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특히 남성이 아직 성숙하지 않은 부분에서 하나의 깊은 심리적 진실이 있습니다. 남자는 자신에게 낯선 감정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누군가가 그를 이끌 수 있다고 느낄 때입니다. 그가 신뢰하는 누군가, 그의 혼란을 비웃지 않고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며 감정적 지성으로 반응하는 사람. 남자가 정말 감정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무언가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종종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그는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반응하기보다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예전 같으면 폭발하거나 숨어버렸을 순간에도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는 당신을 향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아닌, 복종이 아닌 당신의 여성성에서 자신을 안정시키는 무언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나침반이 됩니다. 완벽한 말을 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존재 자체가 감정적 통달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가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 역할이 당신에게 주는 것 때문이 아니라 요구하는 것 때문입니다. 감정적 리더십을 갖는다는 것은 그의 치료자, 어머니, 구세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명확함으로 이끄는 것이지 통제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감정의 지도를 보여주되 그 길은 그가 스스로 걸어가게 해야 합니다. 특히 독성 관계에서 힘겹게 벗어난 귀중한 여성들에게 이것은 좁고 아픈 경계입니다. 오랫동안 무시당하고 들리지 않았고 보호받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은 유혹이 큽니다. 감정 하나하나, 반응 하나하나. 하지만 진정한 감정적 리더십은 당신의 존재로 이루어집니다. 강요가 아니라 그는 당신이 고통을 어떻게 다루는지 봅니다.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봅니다. 모든 것이 감당하기 벅찰 때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천천히, 어쩌면 망설이며 그가 따릅니다. 감정적 연결은 이곳에서 깊어집니다. 극적인 고백이 아닌 조용한 모방의 순간에서 그는 경험으로 감정 언어를 배웁니다. 당신의 존재를 통해, 반복을 통해. 하지만 이것은 또한 의미합니다. 그는 넘어질 것입니다. 반발할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적 리더십이 안정적인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지 시험할 것입니다. 이 순간에 당신의 반응이 가장 큰 가르침이 됩니다. 당신은 물러서나요? 목소리를 높이나요? 사랑을 벌처럼 거두나요? 아니면 뿌리를 내리고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그가 자신의 속도로 성장하게 하나요? 그리고 많은 여성들이 준비되지 않은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사랑 속에서 여성적 리더십을 구현할 때 당신은 때때로 그보다 앞서 있게 됩니다. 지성이나 직업이 아닌 감정적으로 진짜 질문은 이 간극을 인내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의 성장을 억지로 앞당기지 않고 그의 감정적 미성숙을 결점이 아닌 잠재력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가 당신을 따르다가 다시 움츠러들면 어떻게 되나요? 그가 성장하기 시작했지만 그 성장이 요구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면? 당신이 가진 감정의 영역이 그가 한때 존경하던 것이지만 이제는 그가 버리지 못한 자기 자신과 충돌하게 된다면?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충실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가 불편하지 않도록 당신의 빛을 줄일까요? 남자는 통제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벽을 허물 수 있을 만큼 안전하다고 느낄 때 성장합니다. 그러니 말해주세요. 당신의 삶에서 이런 경험이 있었나요? 어떤 남자가 당신 곁에서 안전함을 느껴 자신을 열고 치유를 시작한 적이 있었나요? 이 글이 당신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줬다면 주변과 나눠주시고 치유와 여성의 힘, 진정한 가치 있는 삶에 대한 더 많은 콘텐츠를 원한다면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말해주세요. 다음에는 어떤 관계 주제를 다루어 볼까요? 당신의 생각을 기대합니다.